네, 시험모의고사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항 해설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수 계산 잘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2의 루트 2 그리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처리를 하시면 곱하시면 이제 더하기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계산 정리하시면 네, 2가 되겠고, 이번 문제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미분계수의 표현, 미분계수의 정의 표현을 잘 해석을 해보신다면 리미트 f(2h-f)0이 되겠고, f0은 0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 2h를 쓰셔야지 f'0이라는 친구로 해석이 될 거니까 일단 2를 다시 곱하시면 기존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f'0이 되겠고, f'0은 3이 되겠죠? 왜냐면 1창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3이니까 네, 6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3번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생각을 뭐 할 필요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겠고요. 마지막 구하라는 게 첫 번째 항들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요. 우리는 첫 번째 항이라는 친구를 가지고서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A1 곱하기, A1 더하기 공차를 한 번 더한 게 괜찮죠? 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친구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한 거니까 얘는 9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A2라는 친구는 B2랑 똑같다고 돼 있으니까 B2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하면 되는 거겠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네, 3번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랑 이렇게 빼주시면 이게 삭제가 되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얘는 6이 되겠고 얘는 6b가 되는 거니까 6b1이 되는 거니까 b1은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b1은 1이니까 일단 1 대입하시면은 a1은 마이너스 1이죠? a1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둘이 더하시면 0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뭐 기본적인 풀이가 되겠고, 만약에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생각하셔도 괜찮고,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4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 자연수 m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연수 m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f1이랑 f3이랑 곱한 게 음수라고 했으니까 사이값 정리에서 1과 3 사이에 반드시 실근 하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m과 n 중에 하나는 2가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3과 5의 정 가운데 당연히 실근이 존재하는데 그 실근 하나가 또 뭐야? 자연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실근은 4가 된다. 그래서 m하고 n이 2랑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fx를 취하실 수 있죠. fx라는 친구는 일단 쓸게요. x, x-2, x-4 이렇게 될 것 같고요. F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6을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6 곱하기 4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6, 8은 48인가요? 답은 48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의 범위가 지금 3, 4분면입니다. 3, 4분면인데 마지막 구하라는 게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값은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겠고요. 1번 아니면 2번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요. 우리는 그 주어진 조건을 계산을 좀 정리해 보신다고 한다면 통분할게요. 통분하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 분모끼리 각각 더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18이 되겠네요. 그럼 가만히 챙겨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네, 사인 세타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지금 아까 음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저는 이걸 좀 그냥 적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수강생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y는 x의 3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1이라고 쓸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이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 부분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이 되는 거겠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갖고 있죠. 요 비율과 요 비율이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 함수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요, 3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즉, 이만큼의 길이는 3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랑 이 친구에 대해서 3 곱하기 3 하시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는 9가 되는 거겠고, 9를 2대1로 나눠 먹으면 당연히 얼마겠어요? 3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더하시면 됩니다.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S7에서 S4를 뺀 게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S7에서 S4를 뺐으니까 5번째 항 더하기 6번째 항 더하기 7번째 항을 한 게 걔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이 친구는요, 3 곱하기 A6이 0이니까 A6이 0입니다. 등차 중앙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맞죠? 그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S6은 30이라고 했는데 A6이 0이니까 S6이 30이니까 전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항에서부터 5번째 항까지 합, 즉 다시 말한다면 S5죠. S5도 30일 겁니다. 맞나요? S6이 30이니까 6번째 항이 0이기 때문에 S5도 30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S5가 30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 5 곱하기 A3라는 친구도 30이 되는 거겠고, A3가 6이 되겠죠? A3가 6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6번째 항이 0이고 3번째 항은 6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하는 게 뭐죠? A2 구하는 거니까요. A2는요, 여기다가 2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8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8번.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x, gx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대입을 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근데 여기 gx 앞에 3분의 1의 x의 3승 블라블라블라 있습니다.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3을 곱하면서 처리 좀 해볼게요. 3을 곱하신다면 마이너스 3x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6x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x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를 넘길게요. 그냥 다 넘겨보시면, 요걸 넘겨보시면, 네, 3x의 4승, 그리고 이쪽을 넘겨주시면 플러스 4x의 3승, 그 다음에 일로 넘겨주시면 12x의 제곱, 3a 이쪽으로 넘길게요.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네요. 3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저 4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겠고, 이 친구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x축에서 접한다라는 정도의 느낌, x제곱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미분을 통해서 극점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형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미분해 보시면 y'은 얘는 12x의 3승, 그 다음에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됩니다. 됐죠?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를 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는 이 친구는요, 12x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따라서 x는 0과 1과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극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0이 되겠고, 미안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고, 얘는 1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된 거 맞죠? 그럼 우리는 저기는 저 3차 함수 그래프를 처리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고요. 요거에 맞춰서 우리는 원함수 그래프를 추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요 넓이가 좀 작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의 그래프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그래프가 이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냐,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a가 여기 있어도 괜찮고 여기 있어도 괜찮지만 여기까지 접하는 것까지도 괜찮지만 여기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언제나 손입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는 이 친구가 y는 마이너스 3a일 때 그때 a 값이 최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맞나요?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이 친구 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의 함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다 바로 대입하는 거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x제곱으로 묶을게요. 묶으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시면요, 얘는 4가 되겠고 여기 4 있죠. 그 다음에 12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빼기 10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32 마이너스 32죠. 마이너스 32라는 친구보다 마이너스 3a가 더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마이너스 3에서 3a보다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귀찮네요. 맞죠? 어쩔 수 없어요. 따라서 a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값이 되겠지? 최소값이 될 거야. 3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를 찾아내시면 되고 어차피 오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숫자랑 이 숫자만 잘 보시면 되는 거겠죠? 답은 5번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가면 되겠고 9번 가보자. 자, 9번 전형적인 그냥 거듭제곱근 문제, 실근의 개수 관련된 문제입니다.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 걔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고요. 저걸 2차 함수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16이고 48이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겠고 얘는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의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라는 점에서 0이고 그 값이요. 뭐가?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이라는 친구가 4에서 0이고 12에서 0이고요. 4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이 상황에서는 그 값이 음수값을 갖는다. 맞죠?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그때 f2에서부터 f10까지를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표 그릴게요. 실수 안 하도록 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라는 친구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그때 fn을 써보도록 하자고. 됐나요? n값이 홀수면요, 저게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항상 그 실근의 개수,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한 개니까 여기다가 1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음수인 부분에서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 6, 8, 10일 때는 6일 때랑 8일 때랑 10일 때는 그때는 실수인 것의 개수가 빵개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4라는 친구에서는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요. 그때 역시나 한 개가 되는 거겠고 2일 때는 양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2개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의 값들을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한 개 있고요. 1은 몇 개 있어? 5개 있네요. 그럼 따라서 7이 되나요? 네, 답은 7,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할 건데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팅을 해보신다면 네, 여기가 A가 되겠고 얘가 B가 되는데 그때 이 기울기가 얼마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거기 가만히 봤더니 네, tx 플러스 t 플러스 1이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t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1대 t 대 이렇게 될 거니까 기울기가 t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t라고 세팅을 해본다면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나는 이만큼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아무튼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그 이차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니까. 그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이걸 내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맞나요? 그럼 이 AB의 길이라는 저 친구는 요 절대값 A 마이너스 B라는 저 친구에다가 이거를 곱하는 느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가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같다라고 놓고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서 근각이술 관계를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tx 플러스 t 플러스 이 친구랑 서로 같다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x의 제곱 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tx 됐니?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너의 두 근이 얼마다? 알파랑 베타다.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가지고서 그 합차 공식, 뭐 합의 제곱, 뭐 차의 제곱은 뭐 4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부터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것도 좀 기억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치? 그럼 여긴 이 친구는요, a분의 루트 짝수 판별식 절대로 쓰면 안 되고 무조건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a라는 친구는 1이 되겠고 여기다가 판별식만 잘 세팅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판별식 세팅 보시면은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뭘 구하는 거냐면 t의 제곱분의 ab의 길이야. 그럼 당연히 ab의 길이도 2차식으로 나와야지 그 보기들의 답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긴 요 친구가 4t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되는 상황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그냥 대충 2t라고 보시면 되고, 오케이? 그럼 얘를 대충 2t라고 보시고 얘를 대충 t라고 보시면 최종적으로 그 분자라고 하는 AB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2t 제곱이 된다. 대충, 맞죠? 대충 2t의 제곱이 된다. 근사치로 표현해 보신다면 얘를 t제곱으로 나눠. 어차피 최고 차이 개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얘는 리미트 취해주시면 2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될까요? 10번 정리하고 11번부터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5랑 만나는 x좌표를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abc가 되는 거겠고요. bc의 길이는 ab의 길이에다가 6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또 이것도 있네요. 삼각형 OAB인가요? OAB? 삼각형 OAB라는 저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되는 거겠고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O는 여기죠? 요 삼각형 넓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 높이가 5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이만큼의 길이를 저 넓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얼마가 2분의 15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요 AB의 길이는 3이라고 세팅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AB의 길이가 3이니까 또 역시나 자연스럽게 BC의 길이는 3에다가 6만큼 더한 거니까 요 길이는 9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사각함수 문제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주기성을 인지해 보시면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기는 12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 식에서 관점을 해본다면 주기와 연관성이 있는 거는 요겁니다. b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죠. 별 생각 없죠? 그냥 바로 가볼게요. 원래 주기 2파이라는 친구를 b분의 파이로 나눠주시면 2b가 되겠지. 그래서 b는 6이라는 걸로 캐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랑 b 구하는 거 맞죠? 그래서 b는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b는 6이야. 이제 a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주기를 또 구했으니까 여기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지점, 다시 말한다면 이 y는 1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갔을 때 요만큼이 네,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12가 되겠고 얘는 6이 되겠고 얘는 9가 되겠고 여기 지점이 3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저기 부분을 다시 한번 세팅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시고 이만큼이 윗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겠고 얘는 B가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3이 되는 상황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3이니까 정확하게 요거랑 대칭일 테니까 1.5씩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3만큼 빼시면요. 네, 여기는 2분의 3이 될 수 있겠죠. 됐나요? 저긴 2분의 3이야. 자, 아무튼 A라는 점의 좌표는 2분의 3, 그때 Y좌표 5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저거를 저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 2분의 3. 됐나요? 자, A라는 친구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 B는 6이니까 6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 친구가 더하기 1한 게 5니까 일단 쓸게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지워지겠지. 이렇게 지워지면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야. 루트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럼 A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4루트 2가 되겠죠. A라는 친구는 4루트 2고 B라는 친구는 6이니까요. 최종적인 답은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16 곱하기 2 32 하면 되죠. 16 곱하기야. 따라서 얘는 32 더하기 36이 되겠네요. 68인가요? 네, 답은 68.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가볼게요.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를 그렇게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가본다면 y는 x의 3승 마이너스 12x x를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2에다가 k만큼 올렸는지 내렸는지는 모르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 맞죠? k 값이라고 했으니까 보기 양수 k 맞네요. 양수 k네. 그래서 k는 양수야. 좀 위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k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왜냐면 그래프를 좀 그리기 쉽잖아. 얘는 완벽한 기함수니까 여기는 0이 되겠고 얘는 2루트 3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써보신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3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겠어요. 됐죠?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x축 h는 당연히 요거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 있는데 직선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는 그런 친구, 여기다가 절대값 붙인 그래프에 대해서 말이죠. 홀수계가 되도록 하는 그 실수 a가 오직 하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라는 단어는 유일성을 따지는 거고 유일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알고 있잖아. 이 절대값을 취하지 않더라도 y는 a라는 친구랑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여기는 한 개고 여기 두 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은 세 개가 되겠고 여긴 두 개고 여긴 한 개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 접할 때 y는 a라는 친구가 이런 곳에 있으면 어떨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취해볼 거야.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그냥 x축이 아무데나 그냥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도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버리는 순간 기존에 있던 이 상황에서 요걸로 인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다시 가볼게. 지금 여기 원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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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여기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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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인데 거기다 플러스 1을 하시면 여기 3개짜리는 교점의 개수가 4개로 바뀌고 여기 1개짜리는 2개로 바뀌어요. 즉 짝수계로 바뀐다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짝수계가 더하기 1 하시면 홀수계가 될 거니까 여기가 y는 a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됐죠? y는 a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럼 x축이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곳에 있으면 되냐 또는 뭐 이런 곳에 있으면 되냐 라는 생각인 건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 까보신다면 y는 a라는 친구가 이런 곳에서 뭐 이런 곳에서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맞지? 다시 한번 가볼게. 다시 그래프로 잠깐 그려볼까요? 뒤집어 까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되시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뒤집어 까져야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만나는 결정 횟수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것도 있지만 또 여기 이 부분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돼서 여기 부분도 홀수개가 되면서 A라는 친구가 유일해지지 않죠. 유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되면 안 되겠다. 즉 다시 말하지만 X축이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이런 곳이 존재하면 안 되겠구나. 맞나요? 그럼 우리는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완벽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홀수개인 게 저 A라는 지점이 유일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말이 되게 많았지만 이거는 금방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뭐 기본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시면 될까요, 이제? 그래서 비율관계 써보면 되겠네요. 여기가 X좌표가 2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요. 극대와 극소의 차이 이용해서 A를 구하신 다음에 그거의 절반이다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2라는 친구를 집어넣어 버릴게요. 2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시면 걔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2 대입하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8인가요? 플러스 K 얘가 0이 나와야 돼. 됐나요? K는 자연스럽게 16이 될 것 같아요. K 구하는 거 맞나요? 네, K 구하는 거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Y는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만나는 점은 P랑 Q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봤어야 돼. X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하고 있고요. 얘는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X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하고 있고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고 있으니 너라는 점에 대한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지는 상황에 대해서의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평행이동 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죠. 맞죠?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되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는 거를 일단 캐치를 하시고 쭉 읽어보시면요. 또 다른 지수함수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PR의 길이랑 Q의 길이가 5로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X축을 그려볼게요. 저 지수함수 다 안 그릴게요. X축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R과 Q는 X축과 평행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R과 Q에 대해서는 X축과 평행하도록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R이 되겠고 여기는 Q가 되겠고 여기는 P가 된다. 그때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는 여기다 이렇게 연장선을 살짝 그려본다면 요거랑 이렇게 이루는 각, 요각 해볼까요? 요각을 세타라고 처리했을 때 그 탄젠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요각이랑 요각은 뭐 보각관계 뭐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나는 얘랑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해야 돼? 부호만 반대인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요때 이 상황에서의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내가 발을 떨고 봐도 얘는 1분의 2가 돼야 되겠고 또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는 거와 동시에 이등변 삼각형이니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이것만 잘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를 수선의 발 내리면 아주 아름답게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의 비가 역시나 1대 2가 된다. 이 각이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2가 되는 거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5라고 줬다라는 게 재밌죠. 다 준 거죠, 그러면. 왜 다 준 거야? 우리는 1대 2대 루트 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고 역시나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다. 맞니?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2루트 5니까 네, 2대 4대 2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또 요만큼의 길이는 2가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는 4가 되겠다. 이런 논리로 가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내가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 이만큼의 길이가 2고 이만큼의 길이가 3이다. 또는 요만큼의 길이가 5다. 이런 느낌을 통해서 요 P라는 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세팅하시면 요 Q라는 점의 X좌표는 T 플러스 2라고 세팅할 수가 있겠고 길이를 아니까.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의 X좌표는 T 마이너스 5라고 보시면 되겠다고요. 죄송해요. 3을 빼야죠. T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요거의 X좌표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구하는 게 뭐냐면 뭘 구하는 거야? A랑 K를 구하는 거네. K는 어디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요 보라색 직선 위에 있습니다. 보라색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 안에 K가 있는 거고요. A는 그 지수함수들의 밑입니다. 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아까 X축과 평행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Y좌표, Q라는 점의 Y좌표랑 R이라는 점의 Y좌표가 서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4라는 걸 알고 있기에 너의 Y좌표랑 너의 Y좌표가 4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영어에서 뭐 시점일치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거와 동시에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를 좀 Y좌표로 일치시킬게요. 여기를 내가 별이라고 해볼게. 됐나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별로 일치시키는 거야. 됐지? 자, Q라는 점은 어떤 함수를 지나고 있냐면요. Y는 A의 X-3 마이너스 4분의 7을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게 제일 어려워. T-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7 요게 별값이 되는 거겠고 R이라는 점은요 네, 또 다른 그 함수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겠죠. T-3 대입해 보신다면 얘는 마이너스 A 네, T 플러스 1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T라는 친구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A의 T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그게 이거의 Y좌표인데 시점을 여기로 일치시키니까 4를 내리라고 4를 내려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실 수 있죠? 이 부분 좀 잘 정리해 보신다면요 1로 넘겨주시고 1로 넘겨주시면 2 곱하기 A의 T 플러스 1승은 2분의 3에다가 2분의 6더한가 2분의 9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의 T 플러스 1승은 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가볼게요. 이 부분 세팅 한번 해봐야죠. 여기 부분 세팅 한번 해보신다면 얘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나오지 않을까? 요게 4분의 9니까 여기다가 4분의 9 대입하셔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A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T가 필요해요. 그래서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될까라는 생각이야. T에다가 1 대입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을 못 가질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A의 T-1 마이너스 4분의 7은요. 요 자리에다가 4분의 9를 대입하자고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고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1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1이 되겠다. 얘가 1이니까 이 친구가 1이 되려면 이 지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T는 1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1 한번 넣어보시면서 감정을 살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T는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T1이 되면 A의 제곱은 4분의 9니까 A는 양수기 때문에 A는 2분의 3이 되겠고 됐죠? 우리는 A 구했으니까 이제 K도 구하시면 되는데 K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인데요. 이 점이나 이 점 아무거나 구하시면 돼요. 맞죠? 여기 T에다가 1 대입하시면 얘는 3이 되겠고 X좌표는 3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별을 한번 구해볼까요? 별 구해보시면 얘가 1이고 1에다가 4분의 7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럼 K를 구한다는 건 X좌표에다가 3을 대입하고 Y좌표에다가 별을 대입하면 돼. 따라서 K는 2X 플러스 K라고 세팅해보시고, 그러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6 빼기 4분의 3인가요? 6, 4, 24. 4분의 21인가요? 4분의 2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 6인가요? 4분의 6이랑 4분의 21이랑 넣으니까 4분의 27이네요.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겠네요. 13번 이렇게 정리해요. 네, 14번 가보겠습니다. 최고차의 수가 1이고 F'E가 0이라고 돼 있고요. fx는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이 2인 그런 이차함수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잡혀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인테그랄 4에서부터 n까지. 네, n은 자연수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네, 써볼게요. 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100% 그렇게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기억을 봤더니 FE가 음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이걸 보고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차함수는 X축과 안 만나거나 그 다음에 중근을 갖거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질 건데, 그러니까 이거니 그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겠고 여기도 2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항상 이걸 적분해서 처리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4에서부터 x까지 이런 함수를 도입할 거예요. ft dt 라는 저 함수를 도입할 거고, 그 함수를 gx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함수는 최고차의 수가 1이고 대칭축이 2인 그런 이차함수고, 그 친구를 적분한 함수가 gx이기 때문에 그 gx라는 함수는 3분의 1의 x의 3승 블라블라블라는 이런 3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게 아닌 이 함수로 계속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저 부분은, 저 왼쪽에 있는 저 친구는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오케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gx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그러니까 gn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저 n은 자연수라고 할 때 써볼까요? n은 자연수라고 할 때 저게 언제나 그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있는 그대로 우리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편안하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G4는 0이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양변 미분해 보시면 G'X는 fx야. 즉 나는 gx라는 최고차의 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fx는 gx의 도함수란 얘기야. 그러면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가 될 수 있니? 이거가 될 수 있니? 이거가 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이 자체가 그 gx라는 그 그래프가 도함수가 fx니까 이게 지금 fx 그래프. 즉 다시 말한다면 얘가 gx의 도함수 그래프의 개형이니 gx라는 그래프가 극점을 갔니? 아니면 극점을 안 갔니? 라고 하는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해도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이제 극점을 갔니 안 갔니에 대한 그런 싸움인데, 그럼 당연히 저거에 맞춰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거나, 한 번만 더 할게. 저 순서대로 가볼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만약에 이거라고 해본다면 우리는 4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y는 gx입니다.
4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거니까 4라는죠. 일단 여기 변곡점이 2가 되겠고 여기가 x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가 4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변곡점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x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쵸? GN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미 벌써 2만 해도 이 변곡점이 되게 하는 2만 해도 이미 요곳에서 음수가 되고 이곳에서 음수가 되잖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1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다 음수가 되는 상황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그래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되고요. 요 그래프도 안 돼요. 반드시 이 그래프여야 된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런 식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에 이런 비슷한 바로 상위 개념으로 상위 계층이 아니라 상위 함수로 해석하는 그런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기억은 맞죠? 기억은 F인 음수다라는 거를 캐치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는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변곡점이 2라는 것도 알게 될 것 같아요. 맞죠? 도함수의 또 도함수. 어떻게 보면 G2'X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G2'X가 0이 되기는 X값이 2니까 G'2가 아니 F'2가 0이니까 됐고요. 말이 많아요. 됐나요? 그러면 4라는 친구는 함수값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니은을 한번 가보자고. 니은 가보신다면 인테그랄 4에서부터 3까지 fx dx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라보신다면 g3이죠? 맞나요? 그리고 인테그랄 4에서부터 2까지 fx dx는 우리가 말하는 g2가 될 겁니다. g3은 g2보다 언제나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g2가 여기 있죠? 맞나요? 그럼 g3이 무조건 요거보다 더 커야 되냐? 라는 거야. x축이 가장 이쁜 걸로 표현할까요? 그냥 아니 일반적으로 해 그냥. x축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가 4라고 해봐 그냥. 여기가 4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4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4가 된다라고 친다면 G3은 여기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당연히 요거는 요거보다 더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G4가 아니 여기 4가 여기 있다고 친다면 2랑 4의 정중앙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정중앙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GN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게 3이 있으면 안 되고 요게 3이거나 이게 3이야. 아무튼 G2라는 친구는 G3보다는 클 수도 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꼭 그런 건가? 그럴 수밖에 없나? 뭐 모르겠어요. 만약에 좋아요. 거기까지 고민 안 해봤는데 아무튼 G3은 G2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100% 차이냐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발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니은은 틀렸습니다. 지금 요렇게 해석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디귿 가보신다면 G6이죠 그게. G6입니다.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은요 G6의 범위가 6보다는 크거나 하고 14보다는 작거나 같니 물었어. 따라서 얘는 G6이라는 친구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4보다는 작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게 디귿입니다. 그럼 G6을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좀 가장 그 G6이 작게 나오게 그 다음에 가장 G6이 크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X축을 그리지 말고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시고 GX 그래프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당연히 여기가 2니까 우리 아까 했던 대로 가보신다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있겠고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 4가 여기 있냐? 어차피 2보다 오른쪽에 4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가 여기 있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3은 어디 있겠어요? 3은 당연히 이런 데 있겠죠. 이런 데 있을 거고 4가 여기 있으면 그 다음 5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5는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언제나 x축보다도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5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5가 여기 있으면 G6은 좀 더 작게 올라가는 상황일 거야. 그래서 5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는 3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G6이 제일 아무튼 그렇게 될 때 G6이라는 친구가 제일 클 때가 되겠지. 이때가 G6이 제일 작을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좀 잡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2라는 친구가 변곡점이 x좌표니까 당연히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합은, 세근의 합은 6이 될 거야. 이거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기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요, 변곡점이 2니까 세근의 합은 6이 될 거라고. 그럼 얘가 4고 얘가 5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고, 저희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세근의 합이 6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때 이제 G6을 구해볼게요. 지금 이제 거리곱을 이용할 건데 저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 바로 G6 가볼게요. GX 구해놓고 6 대입해도 괜찮아. 나는 이제 6을 그냥 구할 건데, 요만큼의 거리 1, 요만큼의 거리 2, 요만큼의 거리 9니까 따라서 1 곱하기 2 곱하기 9 곱하기 됐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3분의 1이니까 일단 3분의 1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6이 나오고요. 이때 G6이라는 친구는요, 여기다 6을 잡아보시면 이만큼의 길이 2가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 3이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 7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3분의 1 하시는 거니까 1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크고 이때가 제일 작을 겁니다. 됐죠? 따라서 G6이라는 친구는 6보다는 커 것 같고 14보다는 작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다음은 15번 가볼게. 점화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고요.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n이 되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an, 2n이죠? 2n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an이 4의 배수일 때, 그 다음에 이때는 an이 4의 배수가 아닐 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논리를 갖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보면 감정이 잡히는 것도 있어. 근데 최소한의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노가다를 하려면, 그리고 문제를 좀 읽어내려면 이 점화식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거. 좀 얘랑 친해져야 돼요.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친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이런 게 보이네요. n에다가 1, 2, 3, 4, 5, 6, 7, 8을 대입하더라도 이 두 친구는 무조건 짝수라는 겁니다. 맞나요? 짝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입니다. 얘가 만약에 4의 배수면, an이 4의 배수면 뭐 4, 8, 12,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친구를 반으로 나눠요. 4를 반으로 나누면 2죠. 맞죠? 그 다음에 8을 2로 나누면 4죠. 그 다음에 11을 2로 나누면 6이라고요. 맞죠? 또는 이걸 그냥 머릿속에서 4K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2로 나눠주시면 2K입니다. 이것도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의 배수면 짝수 더하기 짝수가 되면서 그 다음 결과물도 짝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AN이라는 친구는, 맞지? AN이라는 친구는요, 4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4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서 나머지가 2가 되게 하는 그런 짝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 2, 3, 4로 가본다면 4라는 친구가 아닌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맞아? 그러면은 그 나머지가 1이 되거나 나머지가 3이 되게 하는 게 이제 홀수잖아요. 만약에 저기 홀수인 4의 배수가 아닌 거를 생각해 볼게. 그럼 홀수 더하기 짝수야. 홀수 더하기 짝수는 4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 홀수 더하기 짝수는 4의 배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AN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나머지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3이 되게 하는 그런 4의 배수가 아닌 숫자라고 한다면 여기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요런 논리는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라는 친구는 나머지가 2가 되게 하는 그런 친구에 대해서는요, 짝수 더하기 짝수니까 얘는 짝수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친구는 충분히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더 나아가서, 얘는 더하기라는 겁니다. 얘는 더하기라는 거예요. 맞죠? 갈수록 커지는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항의 자연수라고 하기도 했고요. 자, 이 정도의 느낌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잡혀 있냐면 첫 번째는 세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 하나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좀 강력한 조건인 것 같은 게 이거죠? 어떤 범위를 주고 있으니까 선택이 될 것 같아요. 50보다는 크고 60보다는 작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A5가 있고 여기도 A5가 있으니까 A5 가지고서 역추적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정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네 번째 항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더한 게 이거다. 이걸 좀 이용해 보셔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이 있고요, 다섯 번째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첫 번째 항이 있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냐 4의 배수가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를 일단은 4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라는 친구가 P라고 해볼게. 이 P는 4의 배수야. 그럼 얘가 4의 배수면 그 다음 번째 항에 대해서는요, 2분의 1 P 더하기 N에다가 4 대입한 거니까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친구를 더한 게 50보다는 크고 60보다는 작아요. 그러면은 2분의 3 P 플러스 8이 되겠고, 맞죠? 그러면은 8을 빼시면은 42. 거기에다가 이거 처리할게요. 3분의 2 P. 그 다음에 60에다가 8을 빼시면은 52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 이렇게 약분 쳐주시면요, 14가 되겠고, 여긴 28이 될 거야. 28이 4의 배수인데 28보다 커야 된다고? 28은 아니야. 그 다음에 P가 되겠고, 52에다가 곱하기 2 하시면은 104인데, 104를 3으로 나눠주시는 거니까, 네, 34점 얼마 될 거야. 맞나요? 그러면 요거랑 요 사이에 있는 4의 배수는 32밖에 없습니다. 아, 이때는 32구나. 이때는 32야. 맞지? 그럼 얘가 32라고 한다면 아까 2분의 1 곱하시면은 16이 되겠고, 16에다가 8을 더한 거니까 24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 조건에 의해서 얘는 얘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역추적 하시면 돼요.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간다는 건 얘가 32가 될 때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되는 거야. 근데 반드시 요게 좀 잡혀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맞죠? 요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32라고 한다면 여기가 3이니까 6을 빠지는 거야. 6 빼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6이 되는 거 맞나요? 26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을 빼신 다음에 26이었다 곱하기 2 하니까 52가 되겠어. 52는 4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26이라는 친구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역추적 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개 다 되네. 아, 되네. 요게 요보다 큰 거니까 두 개 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역추적을 하세요. 하시면요,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돼요. 96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요 친구는요, 44가 되고, 얘는 22가 돼요. 이거는 생략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네, 188이 되겠고, 얘는 9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84가 되겠고, 얘는 42가 되겠고, 여기는 요 친구는요, 40이 되겠고, 얘가 20인데 안 돼요.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내부에서 처리해 보신다면요, 제일 큰 거는 188이고 제일 작은 거는 40이 나와요. 첫 번째 항이. 그래서 A4가 4의 배수일 때 이렇게 써볼까요? A4가 4의 배수일 때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다? 188이 되겠고 최소값이 4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가볼게.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4가 4의 배수가 아닐 때로 가봅시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되겠고요. 역시나 여기를 P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이번엔 이거는 4의 배수가 아닙니다. 얘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다음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네, 요겁니다. 그래서 P 더하기 8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 두 개의 친구를 더한 게 2P 플러스 8인데 그게 50보다는 크고 6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8 빼시면요 42인가요? 42가 되겠고 그 다음에 8을 빼시면요 52가 될 거야. 그래서 P라는 친구는 2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6보다는 작다 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P는 22거나 23이거나 24거나 25야. 맞지? 근데 일단은 4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갖다 버려야 돼. 그리고 아까 문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얘기, 요게 홀수일 때. 잘 들어야 돼. 얘가 홀수일 때. 얘가 만약에 23이라고 해봐. 됐나요? 얘가 23이야. 여기로 넘어와. 계속.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 4의 배수 아니라고. 왜냐면 얘가 23이야. 홀수라. 그러니까 4의 배수가 아니야, 지금 계속. 얘가 4의 배수 아니고, 얘 4의 배수가 아니고, 얘 4의 배수, 얘 4의 배수 아니고, 얘가 4의 배수 아니야. 무조건 아래쪽만 영향을 미쳐. 맞나요? 아래 거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라고. 이 친구도 홀수해야 된다고. 됐나요? 된 거 맞지? 근데 이게 계속 여기서는 2 더해지고 여기서는 4 더해지고 얘는 6 더해지고 얘는 8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3가 A5보다 커야 된다고.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데 계속 아래쪽에 대해서만 종속된다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 돼버리니 A3가 A5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홀수가 될 때는, P가 홀수가 될 때는 무조건 얘가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맞나요? 얘가 얘보다 커지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조건 나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A4는 22만 해보시면 돼요. 얘는 22만 해보시면 되겠고, 얘가 22일 때 여기 계산하시면 아까 8도 했어요. 30이 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역주적 하시면 돼요. 역주적 해보시면요. 얘는 3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6이 나와요. 얘는 4의 배수가 되면 안 되잖아. 얘만 4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갖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얘는 또 5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는요 54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8이 됩니다. 108이라는 친구 역시나 또 뭐가 되냐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54라는 친구만 나오는 상황인데, 54는 4의 배수 맞나요? 54가 아닌데, 이거 반대인가? 반대다. 여기가 108이 되겠고 내가 반대로 쓴 것 같다. 얘가 54가 되겠어. 아무튼 요 두 개가 나오는데 최대나 최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네요. 그쵸? 최대나 최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네, 요 친구가 최대값이고 요 친구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은 228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다음은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2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을 다 4로 통일시켜 보신다고 한다면 x-2의 제곱, 그 다음에 밑을 4로 만들어 주시면 4 곱하기 x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야. 진수끼리만 처리를 해본 겁니다. 자, 얘를 그럼 정리하시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4x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 해보신다면요 12가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네, x는 10이 나오겠네요. x가 2보다 큰 거니까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가볼게. 3차함수 fx에 대해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gx라는 친구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fx가 되겠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F3은 2라고 하는 것 같아요. F3은 2고요. 그 다음에 F'3은 4라고 주고 있네요. 그때 G'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갈게요. G'3 써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F3이 돼요. F3은 2가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5가 되겠고, F'3은 4가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22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18번입니다.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머리 쓰지 말자. 그냥 바로 갈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는 A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BK는 B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 2가 10개 있는 거니까 20을 더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얼마다? 50이라고 처리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A 빼기 2B가 되겠지? 걔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뺄게요. 얘랑 얘랑 빼시면요, B가 되겠고, 얘는 20이 되겠고요. 얘는 60인가요? 그래서 B는 40인가? B는 40이 되는 거 맞죠? 예, B는 40이 되겠고. 이럴 때 불안해요, 항상 저도. 그 다음에 40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20. 70인가요? A는 70이 되겠어요. 뭐라고 했죠? A랑 B랑 더하라고 하는 거네요. A 더하기 B는요, 네, 110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이에요. 시각 t는 0일 때, P라는 점의 속도, V1t죠. 걔는 1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Q라는 점의 속도는 V2t입니다. 얘는 3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2입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의 숫자, 요 숫자랑 요 숫자가 서로 똑같다. 뭐 이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똑같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각 K에서의 주점 P랑 Q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K일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위치가 서로 같다라는 소리는 이 친구랑 이 친구에 대해서 그 위치의 변화량이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볼게요. V2t 빼기 V1t 라고 하는 이 친구.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적분한 거 위치의 변화량,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적분한 거 그 위치의 변화량이 둘 다 0이라는 소리라고. 그럼 얘를 한 번에 처리한다면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덩어리 함수로 해석을 해보신다면 얘를 px로 가볼게. pt지 미안해. pt라고 해볼게. 됐니? 그럼 다시 한번 가본다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pt라는 친구의 적분값은 0이 나와야 된다고. 위치의 변화량이 0일 테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았으니까. 됐나요? 그럼 pt는 뭔데? 요거랑 요거랑 빼는 거잖아. 뺐을 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뻐지는 상황이 있고, 그럼 다시 한번 써보신다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너랑 너랑 빼시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걸 또 적분을 할까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t가 되겠고, 얘는 지금 원점 지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됐나요? 그럼 여기가 0이 되겠고 얘는 3분의 10입니다.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동일해지려면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저 부분의 넓이랑 저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 저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려면 여기의 비율이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3분의 15가 될 거야. 3분의 15는 5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즉 이게 K야. K가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쓰는 거야. 지금 나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걸 내가 왜 써? 그냥 바로 이렇게 처리하고 K는 5라고 가시면 되겠지. K가 5일 때, 그럼 0에서부터 5일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니까 속도 함수 그려볼게. Y는 12t 마이너스 10인가요? 여기 1이 되겠고 5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 넓이랑 더하시면 되는데 길이가 12라는 걸 이용해 보시면 여긴 자연스럽게 여기 길이는 12가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가 4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8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요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6이라는 넓이를 가지게 되겠고요. 얘는 2 곱하기 48이니까 96인가요? 맞나요? 뭐가 틀렸는데? 4, 46 맞나? 다시 여기가 1이고 얘가 5가 되는 거 맞죠? 1이고 5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4가 되겠고 길이가 10이니까 48 맞는데 아무튼 얘는 4가 되겠고요. 2 곱하기 저거 하시면 2 곱하기 48 하시면 96 맞나요? 96 맞죠? 96이랑 6이랑 더하시면 100이 맞네요. 100이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이 아니라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항함수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차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 그 친구들을 좀 째려를 보시면 거기 안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0에서부터 x까지 x-t, ft. 이거 너무 유명한 표현이잖아. 한 번 미분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가 되겠고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된다.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x의 제곱 fx 전개를 하겠습니다. 3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x-t fx dx 더하기 3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표현 얘를 따로 빼놓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얘는 지금 변수가 x가 아니잖아요. 적분 변수가 t라고요. 그러면은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fx를 앞으로 빼주신다라고 한다면 fx 앞으로 빼주시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x-t dt 이렇게 보자고.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x라는 친구 역시나 상수 취급하시면 얘랑 곱하시면 x의 제곱 적분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라는 친구 어떤 직선을 그리셔도 괜찮고 직선을 그려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가셔도 괜찮고 그냥 적분하시면 2분의 1 t제곱이 되겠죠. 0부터 x까지 적분하시면 2분의 1 x제곱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긴 이 친구는 2분의 1의 x제곱이 돼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이 부분이 2분의 3 x의 제곱 fx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괜찮나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 수 있죠. 그러면은 2분의 1 x제곱 fx가 돼요. 2분의 1 x의 제곱 fx가 되고 죄송합니다. fx가 되겠고 2분의 1도 기분 나쁘다면 다시 여기다 곱할게요. 6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차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맞나요? 그럼 일단은 조금 규모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하고 싶다. 미분을 할게. 미분해 보신다면 2x fx 더하기 x의 제곱 f'x 저거 미분하시면 6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돼요. 대충 한번 넣어볼까요? 얘가 만약에 2차라고 가정해보면 요건 3차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 2차니까 얘는 3차 1차 3차 말 돼. 얘가 1차라고 해도 말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여기서 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fx라는 친구를 ax의 n승 블라블라 처리해 보신다면 뭐 개수도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저 논리로 가시면 돼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뭐 내신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뭐 그런 거죠. 가볼게요. 대입해보면요. 얘는 2a에 x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 미분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x의 제곱을 곱하신다면요. 요거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미안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머리가 안 돌아간다. 미분할게. f'x는 na에 x의 n-1승. 거기다 x제곱을 곱한다고요? 그러면은 na에 x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거는 저 함수 fx를 적분한 거니까 요거는 n 플러스 1분의 맞나요? 6a x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돼요. 앞에 있는 개수들만 확인할게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시면은 2a 더하기 na 맞죠? 요거 같다라고 하시면요 n 플러스 1분의 6a. a는 최고차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가정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실 수가 있겠고, 그쵸? 그러면은 2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6이야. 여기다 1 한번 넣어볼래요? 3. 예, 3. 되죠? 아, 그래서 n은 1차다. 다른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 한번 넣어볼까요? 얘는 4. 얘는 2. 안 되죠? 그래서 fx는 네, 1차다. 얘는 1이니까 fx는 1차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조건 하나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뭐가 걸려있냐면요. f'2는 4라고 했기 때문에 네, 4x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인데요. 얘를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일단 0 대입해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아무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넣었어요. 저는 그냥 넣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넣어볼게요. 실제로 넣어보신다면요, 얘 같은 경우는 네, 8x의 제곱. 실제로 넣었나? 잠깐 볼게. 다시 가볼게요. 2x 이렇게 해볼게요. 4x 플러스 c. 그 다음에 x의 제곱, 4x의 제곱. 6 곱하기 이거 적분하셔서 대입하시면요 2x의 제곱 플러스 cx 그 다음에 어차피 0이니까 여기 또 적분상수 안 붙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로 나눠보시면 4x 플러스 c 4x 더하기 4x x로 나눠주시면 2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c만 잘 걸러내시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곱하고 하시면은 8x니까 맞나요? 8x에다가 4x 더하니까 12x. 앞에 있는 개수는 똑같겠고요. 요거 더하면 2c, 여기는 6c. 2c랑 6c랑 같아야 되니까 c는 0이겠네요. c는 0이야. 따라서 F6 구하시면 마무리. F6 대입하시면요. 2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이 될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이 BC를 지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내접한다. 뭐 그렇게 되고 BC와 D의 길이가 4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아까 BC를 지름이라고 하지 않나요? 얘도 4래요. 그 소리는 얘도 지름이고 얘도 지름이란 소리야. 그럼 당연히 이거의 교점이 중심이 되겠죠? 맞죠? 교점이 중심이 되겠고 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2가 되겠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의 반지름은 2다. 이렇게 놔볼게요. 그 다음에 사인 뭐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인 CAE가 4분의 1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인 CA가 4분의 1인데 CAE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그 내접한 삼각형이죠. 그래서 사인 법칙 생각해 보시면요. 얘가 4분의 1이 되겠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C의 길이 한 개? 네, 4입니다. 그쵸? 그럼 C의 길이는 1이겠지? 그래서 저 노란색 길이는 1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름이 4고요. 그리고 BF랑 C랑 똑같다고 했어요. BF는 뭔데요? 요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1입니다.
됐나요? 지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이렇게 선을 그려보시면 여기 수직이다. 됐나요? 근데 아까 요각에 대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보신다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거든요. 여기를 아까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사실 아까 사인 법칙으로 안 해도 돼요. 여기가 이렇게 4대 1이라는 얘기여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이고 이렇게 된다. 이런 논리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서로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다시 말하자면 또 여기도 지름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는데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죠. 그쵸?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각이랑 그 다음에 요 각이랑 서로 같으니까 아무튼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겠고, 맞죠? 그리고 그쵸, 여기지. 이 삼각형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지. 됐나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뭐 아무튼 합동입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도 서로 같죠. 아무튼 이만큼의 길이도 1입니다. 이만큼의 길이도 1이라고요. 됐나요? 저기가 1 아니잖아요. 헷갈리네요. 요 길이가 1이라고요. 그럼 요건 이등변 삼각형인 상황이야? 됐나요? 그럼 이 길이도 1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길이도 1이. 이거 길이 다 똑같은 상황이야. 이만큼의 길이는 지름이죠. 여기는 2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처음 생각한 건 뭐냐면 저 삼각형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지금 B고 여기 원점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O고 지금 여기 F라고 세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랑 같은, 즉 이게 중점이 되는 거라서 이게 중선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얘가 2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배의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이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구하고 싶다면 저 x라고 할게요.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2배의 1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해야죠. 왜 저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AP의 길이 구하는 거거든요. 이만큼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A고 F죠. AF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요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다시 원을 여기다가 살짝 그려볼게요. 이거는 출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할선 정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잡으셔야 돼요. 갖고 계셔야 돼요.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더 이렇게 요거랑 요랑 곱한 거, 미안해,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한 거랑 서로 같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구할 길이가 요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x니까요. 맞죠? x 구해놨고요. 내가 원하는 답은 요거란 말이야. 근데 이 길이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거 3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해봐서 알잖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고 해서 바로 답 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계산해서 답 내보신다면 1 플러스 x의 제곱은 요거는 2분의 3이 되겠고, 맞나요? 2분의 5지? 2분의 5가 되겠고 1을 빼시면은 x의 제곱은 2분의 3이야. 그래서 x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 돼. 계산해볼게요. 여기 1 곱하기 3이라는 친구는 x는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답이 된다고. 근데 그 답이 k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k라고 하는 것 같아. k 제곱 구하면 되는 거죠? 바로 제곱하죠. 16은 2분의 3 k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계산을 못하지? 죄송합니다. 이게 16이야. 9는 2분의 3
곱하기 K제곱이야. 그래서 K의 제곱은요, 네, 9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어요. 6인가요? 예, 답은 6이다. 이렇게 끝냈는데,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과연 그 출제 의도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곳에 관심을 가져본다고 한다면, 네, 이 삼각형. 이게 아마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는 여기를 x라고 세팅했고요. 여기 1인 거 알고 여기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각에 대해서만 좀 알면 되는 건데, 이 각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저 각에 대해서는요. 네,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삼각형 그어보시면 여기가 지름이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겠고, 여기가 지금 4대 1이니까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 알파라고 할까요? 코사인 알파 4분의 1이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 x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 삼각형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다. 해볼게. 여기가 1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여기가 알파가 되겠고 여기를 x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x의 제곱은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하시고 4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2 빼기 2분의 1 2분의 3이죠? x의 제곱 2분의 3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시선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하일선 정리 인지 못했으면 꼭 다시 한번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음은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3차함수 fx에 대해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gx라는 그 함수가 위에 있는 그 함수는 x-4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 x, 4. 요 범위에 대해서는 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fx라는 저 그래프에 대해서는요, 네, 4보다 큰 쪽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그래프나 똑바로 그려보면 되는 거겠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가보시고요. 좀 더 아래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시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4야.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저 부분만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 접선의 교육이 0이라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fx라는 저 그래프는요, 일단 gx라는 친구가 구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 지점을 지나간과 동시에 당연하게도 여기서 또 이제 그 접선의 교가 0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게 3차 함수야. 그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G10이 뭐 P분의 Q라고 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G10은 F10 구하라는 거죠. 답은 F10. 10 구할 거고. 그리고 가족권을 봤더니 G2분의 21이 0이래요. 2분의 21. 10.5인가요? 네, 2분의 21. 그러면 3차함수 그래프는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3차함수라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고, 그쵸? 접선이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3차함수의 최고차의 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렸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느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둘게요. 이 연두색 그래프가 최고차의 수가 음수고 파란색 그래프는 최고차의 수가 양수입니다. 최고차의 수를 안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조건 나를 가볼게요.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을 한 이 정도쯤, 요 지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예요. 접선을 긋는데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은 오직 한 개 있다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은 오직 한 개 있다고. 만약에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3차 함수라고 한다면, 파란색 함수라고 한다면 이런 접선도 구할 수 있고 하얀색에다 이런 접선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선택적인 부분이고요.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접선은 지금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유일해야 된다고요. 그럼 유일해지려면 이 파란색 함수는 아닌 것 같고, 저 연두색 함수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냐면 이 접선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또 동시에 접하는 이런 공통 접선을 가져야 됩니다. 저렇게 되면 자 색깔 구분 좀 할게요. 여기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되겠고 얘 미분 가능한 상황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공통 접선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점이랑 접점이 다른 상황에서의 공통 접선 문제. 그래서 뭐 이 점에서의 평균 순간 변화리랑 너랑 너의 평균 변화리랑 같다.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리 역시나 그렇게 되겠고 너랑 너의 평균 변화리랑 서로 같다.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리랑 뭐 같다. 뭐 이렇게 식을 쓰면은 답은 나오죠. 맞죠? 근데 좀 귀찮죠. 일단 이 상황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연두색 함수는 fx를 한번 써볼게요. fx는 최고차항의 수를 먼저 모르니까 p라고 세팅하시고 4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2분의 21인가요? 아까 21이었죠. 그래서 2분의 21 요런 함수입니다. 답 구해볼게요. F10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여기다가 10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36 곱하기 10을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P. 아무튼 답은 마이너스 18P야. 그럼 내가 구할 답이라는 건 P를 구하는 거구나. P 구해야 되겠구나. 요 최고차항 계수 구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뭘 이용해서? 공통접선 마인드 이용하셔서. 그러면 요게 X좌표를 T라고 놓고 일단 가볼게요. 뭐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거냐면 여기 두 개에 대해서만 고민해 볼게요. 됐죠? 첫 번째 가봅니다. 첫 번째 t 플러스 2분의 평균 변화를 쓰는 거야. t일 때의 함수값 t-4의 제곱 맞죠? 요거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가만히 봤더니 0과 4라는 친구의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극대점 이거의 비율이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니까 4라는 친구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 3분의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거를 미분하시면 요거를 미분한다고 생각한다면 y'은 3 네, 4에서 접하는 거 맞지? x-4 그 다음에 x-3분의 1이야 3 여기 다시 편입시키시면요 네, 3x-1 x-4 그냥 주구장창 미분하지 말고 저렇게 해보신다면 좀 더 깔끔하게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3t-1 t-4 이렇게 돼. 요거 지워지겠고 이거 지워집니다. 됐죠? 그러면은 t-4는 3t-1 t 플러스 2입니다. 됐냐? 됐죠? 3분의 1 맞나? 미안해. 3분의 4잖아. 맞죠? 3분의 4야.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죄송합니다. 3분의 4. 지금 사실 저 뒤에 계산이 굉장히 더럽다는 것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 3분의 4. 지금 수업 시간도 임박해 있고요. 괜찮죠?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답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3분의 4보다 작은 숫자 한번 넣어보신다면 여기다 1 한번 넣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1 한번 더 보시면요. 너무 억진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그래서 t가 1이라는 거를 꼭 인수분해 안 해도 나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t가 1이야. 요건 1입니다. 됐나요? 그럼 t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신다면 일단 1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여기다가 가면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일단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저 기울기는 3이에요. 요 기울기는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가 3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9가 되겠네요. 요 점의 좌표는 1,9라는 걸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 자 이거 지워버리고 요 점과 요 점의 평균 변화리랑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리랑 같다. 근데 그게 3이다. 이걸 좀 이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또 가볼게. 요 함수가 지금 ft지. 일단 ft라는 걸로 써볼게. fx지. fx라고 써보고 아까 여기를 t로 세팅했는데 여기 이제 손글씨에서는 s로 썼거든요.
지금 그냥 t로 할게요. 이해해주세요. s라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t 빼기 1분의 일단 ft라고 써볼게요. ft 빼기 9라는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다. 그게 얼마랑 같다? 3이라는 걸로 같다. 이렇게. 미지수가 지금 P랑 T 둘 다 있기 때문에 10 두 개 있는 거 아주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P를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답이죠. 맞죠? 요것도 그냥 생으로 미분을 안 했어요, 저는. 이것도 그냥 억지로 비율관계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지금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요 친구를 6분의 24. 여기는 요 친구는 6분의 63인가? 63. 그러면 63에서 24 빼시면 39지. 39야. 39를 3으로 나누면 13이야. 13씩 먹어. 맞나요? 13씩 먹어요. 따라서 얘는 37인가? 맞나? 63에서 24 빼시면 39 맞아요? 맞죠? 유의가 2대1구나. 미안해. 유의가 2대1이야. 2대1. 죄송합니다. 그림이 좀 이상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39를, 13을 빼시면 6분의 50이 나와. 6분의 50이니까 3분의 25.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라는 느낌이 f'x. 최고차의수가 1인 3차함수. p인 3차함수니까 3p. 4에서 접하고 여기 함수값을 가지는 거니까 x-4 그리고 x-3분의 25 됐죠? 3을 여기 안에 다시 또 넣어주시면요 p x-4 3x-25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 t-1분의 ft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pt-4 제곱 t-2분의 2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f't는 요거 써볼게요. pt-4 3t-25 이렇게 되겠고 얘가 지금 3이다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9 어디 갔어? 마이너스 9 됐니?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다 곱해주시면 p 보이지 지금? p t-4의 제곱 t-2분의 21 마이너스 9 일단 쓸게. t- 일단 곱해주시면 3t-3이야. 거기다가 9를 더하시면 3t 플러스 6이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걸 쓸게요. 요걸 다시 여기다 써보신다면 p t-4 3t-25는 3 저렇게 하면 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됐니? 그럼 p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고 요거 약분이 되고 이건 어떻게 안 되겠고 요거 지워주시면 얘는 t 플러스 2가 돼요. 그치? 그러면은 남아있는 친구는 t-4 그 다음에 t-2분의 21는 t 플러스 2 3t-25 이렇게 돼요. 그치? 얘 정리를 하세요. 일단 2를 곱해서 저는 정리를 했는데 얘 정리를 하시면 4t의 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184가 나와요. 여기까지 와도 너무 괴로워요. 184라고 하는 저 친구가 23이라는 인수를 가져서 23 곱하기 8이 되겠고요. 됐나요? 2로 나눠본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가만 보시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4고 1이 돼서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네 t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t는 8이 되겠어요. 됐니? 그럼 t가 8인 게 나와. t가 8인 게 나오니까 어디다 대입하면 될까? 여기다가 8을 대입하셔서 p를 구하셔도 되고 뭐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p 구하는 게 중요하죠. t가 8일 때 p를 구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됐나요? 답 내볼게요. 여기다가 답 내보시면요 마이너스 1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요거 지워주시면 네, 2가 되겠고 9가 되고요. 네, 2분의 27이 됩니다. 됐을까요? 2분의 27. 2분의 27이니까 P 더하기 Q 하시면 29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계산이 너무 더럽다. 근데 수능에서도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으니 만약에 시도를 할 거라면 계산력을 연습해야 되고 시도 안 할 거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안 푸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